안녕하세요. 짐 가방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를 맡은 강가림입니다. 저희 짐 가방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서비스 소개, 프론트엔드, 백엔드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짐 가방은 짐 보관을 원하는 관광객들과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 체크인 전 혹은 체크아웃 후 비행기 시간이 남았는데 짐 때문에 시간 활용에 곤란함을 겪거나 공연장, 전시장 같은 곳에서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함을 겪는 듯 많은 분들이 여행 중 짐을 보관할 곳이 없어 여행에 불편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짐 가방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짐 가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 단계에서 간편하고 단순한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용자는 내 위치와 주변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보관소들을 확인하고 마커를 클릭하여 보관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가방 개수를 선택한 후 Book Now 버튼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에서 예약 확정을 기다리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가 짐 보관 서비스 호스트의 관리 페이지에서 예약 요청을 확인하고 예약을 확정하면 예약 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예약 티켓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와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 컴포넌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을 담당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children prab을 받아서 해당 컴포넌트의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컴포넌트는 일관된 레이아웃과 공유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과 사인업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각 사용자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담당하는데요. 로그인 컴포넌트에서 리코일을 사용해 로그인 상태를 관리합니다. 유즈 리코일 스테이트를 통해 로그인 상태와 그 값을 변경하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폼을 제출하고 서버로부터 성공적인 응답을 받으면 set login true를 호출하여 로그인 스테이트 아톰의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핸들 데이터 샌드 함수는 로그인 폼 제출 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핸들링합니다. 로그인 API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전달하며 이 함수는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옵니다. 사인업 컴포넌트는 회원가입 기능을 수행합니다. 핸들 인풋 체인지 함수는 입력 필드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해당 값을 폼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핸들 데이터 샌드 함수는 사인업 버튼이 클릭 시 호출되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후 사인업 API 함수로 서버에 회원가입 요청을 보냅니다. 다음으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서비스 관리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 페이지는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단에 등록하기를 눌러 서비스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록 페이지에 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래 계획에서 주소값을 받아 좌표값을 반환해주는 지오코드 API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구현해내지 못해 등록 데이터의 좌표값을 따로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레지스터를 클릭해 서비스를 등록하면 관리자 페이지 마이 서비스 리스트에 등록된 서비스의 정보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호스트가 등록된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맵 화면으로 돌아가면 신사골 위치에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앞에서 봤던 방식대로 사용자는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맵 컴포넌트의 구조와 코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맵 AP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를 구현했습니다. 코드에서 지도의 크기, 마커, 커스텀 등에 대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태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지오 로케이션 API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현재 위치, current location, 마커를 선택했을 때 예약 모델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선택된 서비스, selected item, get 서비스 데이터 API 요청으로 받은 데이터를 담아 활용할 서비스 데이터, 또한 지도의 중심 좌표, 맵 센터도 설정됩니다. 요청을 보내면 현재 위치를 반환해주는 지오 로케이션 API를 이용해 받은 좌표를
커렌트 로케이션에 저장합니다. 커렌트 로케이션을 통해 내 위치에 내 위치 아이콘을 표시하며 move to current location 함수를 발생시키는 my location 버튼을 통해 지도의 중심점을 내 위치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get 요청으로 받은 서비스 데이터 API를 통해 서비스의 좌표 정보로 다음과 같이 맵을 이용해 마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커를 클릭하면 다음처럼 마커에 할당된 정보가 하이 컴포넌트인 서비스 정보 모달로 보내집니다. 서비스 예약 모달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값을 입력하고 예약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예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데이터는 부킹 데이터 모델에서 예약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confirm, pending, cancelled라는 값으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부킹 데이터의 디폴트 값은 pending으로 예약 대기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약 상태가 confirm, 즉 예약 확정의 상태에는 예약 정보를 보여주고 예약 대기 중인 pending 상태일 때는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호스트의 서비스 관리 페이지로 돌아가 호스트가 어떻게 예약 요청을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관리 페이지에서 예약 요청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처럼 호스트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예약 상태가 pending, 즉 예약 대기 중인 예약 데이터가 발생하면 New Request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약 상태가 confirm으로 거절하기를 누르면 cancelled로 변하는 방식으로 예약 관리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확정하기를 누르면 다음처럼 현재 호스팅 중 리스트의 예약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My Page와 New Request에서 예약 상태에 따른 예약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시 My Page로 돌아가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예약 정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발표를 마치고 백엔드 파트를 맡아주신 민식님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짐가방 서비스 백엔드 발표를 맡은 박민식입니다. 저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파이썬 장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커뮤니티의 게시글, 댓글과 대댓글을 연결하는 API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론트와 백의 연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장고 서버 자체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장고를 활용한 전체적인 서버 개발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기간에 다른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찾아보다 보니 고성능, 간편한 학습, 빠른 코드 작성 및 준비된 프로덕션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FAST API를 사용해보면 기존에 계속 사용해오던 장고 프레임워크보다 MVP 프로젝트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번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앞에서 가림님이 발표해 주신 대로 리액트로 프론트를 구현하고 제가 FAST API로 서버를 구현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버를 통해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서버는 우분투 운영체제를 사용하였고 그 우분투 운영체제와 연결하기 위해 웹서버로는 엔지닉스를, 비동기 연결을 위해 유비콘을, 이를 웹서버와 연결하기 위해 FAST API 개발자가 제공한 도커 이미지를 임포트해와 구니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NCP 서버에서 도커 컴포즈 관리 도구를 사용해 도커 볼륨으로 몽고DB를 적용하였고 이는 우분투 서버 내에서 FAST API와 비니 ODM으로 DB를 로컬에 저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맡은 역할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서비스 예약 관리 모델을 구현하고 해당 사용자와 서비스 예약 관리를 프론트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API를 구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포로 서비스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호스트와 클라이언트를 사용자로, 서비스와 부킹을 예약 관리 모델로 구현해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 API는 다음과 같습니다. FAST API는 코드를 작성하면 API 문서를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API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서비스 예약 관리 API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자와 서비스 예약 관리 API를 구성하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발표에서는 호스트의 API와 예약 관리 API만 따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AST API를 제가 처음 사용해 보다 보니까 구조에 대해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FAST API가 커뮤니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모델을 나타내는데 이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모델을 작성하면서 밑에 models config라는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FAST API가 API 문서를 작성해주는 코드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구현한 서비스와 예약 모델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예약 모델을 구현할 때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에 예약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서비스가 가능한 날짜에 각각마다 가용한 가방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금 배포된 사이트에서는 해당 내용이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델을 변경해서 그 서비스 데이트와 가용 가방수를 딕셔너리로 받아서 이를 제어할 수 있게 추후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원가입 AP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밀번호가 기존의 문자열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싱 코드를 작성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에 해싱 처리가 들어가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하는 경우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발급되어 이후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액세스 토큰을 제공하면 그 호스트와 클라이언트임을 알 수 있게 코드를 구현하였는데요. FAST API 같은 경우 모델을 장구와 달리 반환할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현하여 제공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예약 생성 API입니다. 해당 API는 액세스 토큰을 받아 부킹 모델에 따라 정보를 입력받고 그 내용을 따라 예약을 생성하는 API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구현한 API는 예약의 가방수를 수정하면 서비스의 가용 가방수를 같이 수정해주는 API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현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예약을 하면 확정이나 취소 상태를 수정하는 API로 취소가 되는 경우 서비스의 가용 가방수를 회복하고 그렇지 않고 컨펌이 되는 경우 그냥 가용 가방수가 그대로인 API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을 삭제하면 서비스의 가용 가방수를 회복하는 API입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장고에서 SQLite를 사용하고 MySQL을 적용하였지만 FAST API에서는 MongoDB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사용한 것은 아닌데 사용하다 보니 좋은 점이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은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문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모델이 변하더라도 그 문서를 계속적으로 새로 생성하는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이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배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데, 과정은 화면과 같고 리눅스 서버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여 배포하다 보니까 CLI를 사용해야 됐어서 모바 엑스텀이라는 GUI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당 배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번에 도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서비스와 엔지닉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TTPS로 보안을 신경 쓰기 위해 설트봇을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Let's Encrypt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비스와 예약의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이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처럼 개인 회고를 말씀드리면, REST API는 모든 비동기 처리도 기본으로 지원하고 API 문서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의 편한 점을 갖고 있는 파이썬 프레임워크여서 사용하는 동안 꽤 많은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고와 달리 서비스 구현면에서 어드민을 제공하거나 하지 않아 개발 시 curry라는 HTTP 클라이언트 도구를 사용하여 CLI 환경에서 개발 테스트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부분은 오히려 개발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장고와 다르게 스스로 구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개발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발견했던 것이었고, 이를 꼼꼼히 신경 쓰지 못해서 놓친 부분들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프론트엔드 이해에 힘쓰고 여러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고려해 다시 구현해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꼼꼼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짐 가방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